협회장님께서도 단상에 올라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족구협회 행정 자문을 해주실 강석한 자문위원님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간단하게 위촉장 전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전달이 될 때는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촉장 제2022-0035 위원 강석환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민국 족구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4월 16일 대한민국 족구협회 회장 홍기용. 네, 이어서 강석환 고문님께서는 특강 족구 승강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특강을 요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석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KBS 비즈니스 교육기관인 KBS 스포츠 종합예술부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사경제신문사와 월간지 한국지방자치에서 본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관할하는 시에서 위촉장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받았고 제가 활동하는 많은 데에서 받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주신 이 자문위원 위촉장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어치가 참 저 자신한테도 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무주 태권도원에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겁고 어떤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족구인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또 한 번쯤 느꼈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만한 이야기들을 다 같이 모인 김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주셨으면 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가 내려오면서 너무나 길이 막혀서 살짝 후회를 했습니다만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태권도는 전문 종목이죠. 제가 말할 때 엘리트 종목이라고 하죠. 제가 거주하는 고양시에서 곧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고양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단일 종목 행사로서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시에서 주최하는 종목단체 간담회도 갔다 왔었고 협의회도 갔다 왔었는데 들어올 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제도권, 그러니까 그 학생 종목, 메달 종목, 그 다음에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은 뭐 적자라면 왠지 우리 족구는 서자 같다. 뭔가 그 아카데미 종목들은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손쉽고 가벼운데 우리 족구같이 어떤 이런 우리 같은 그 생활체육 종목한테 예산을 내줄 때에는 시의원들이 어떤 그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자체부터 예산을 집행했을 때의 어떤 그 타당성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참 결여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지역에서 세계 태권도 통제 선수권 대회가 열리니까 태권도 지역 협회 간담회가 늘어나고 공무원들 같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태권도 학원하는 관장님 및 소속 임원들과 결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주위 시민들이 봤을 때 타 종목 대비 태권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 차이가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우리 족구도 하루속히 노력을 해서 이런 태권도와 같은 그런 위치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전국 저희 족구 임원분들을 뵈니 충분히 결속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멀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분명히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족구 포지션 그냥 오기가 뭐해서요. 그냥 앞에 지루한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족구 포지션 스포츠 종목에서 포지션뿐만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족구를 바라보는 포지션 행정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여러 종목에 있어서 저희 족구를 바라보는 포지션 그 다음에 저희들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지션에 따라서 제도나 예산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각각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저희 족구가 전형적인 성원 스포츠 종목이라고 하죠. 저희 족구는 엘리트 종목, 전문 체육 종목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중부처, 저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관심을 다른 종목에 비해 진입한 종목에 비해서 덜 가져도 된다.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겁니다. 자, 저희 아카데미 종목이 아니죠. 아카데미 종목이 아니라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족구에 대해서 어떤 전달하거나 아이들에게 족구에 대해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줄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소년단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어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 종목을 애착하고 즐기고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1위 스포츠가 야구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 종사자보다 축구 종사자들이 훨씬 많은데 야구가 1위인 이유는 아마 게임의 특성상 구장 마련 그런 조건들 때문에 모두가 활용할 수는 없지만 게임의 특성상 보는 즐거움이 축구보다 야구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야구가 우리나라로서 1위 스포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족구도 구경하시는 관전하는 분들은 이렇게 재미를 그렇게 저희가 즐기는 재미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뛰는 선수들만 재밌어합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족구를 뛰어볼 수 있는 기회와 공간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것을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구축을 해 놔야 우리 족구가 타 종목 대비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족구를 진입하게 해 놓으면 부모가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무의식 중에 체득된 종목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그 종목을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법조계, 학계, 종교계 어디에서 있든 간에 그런 분들이
족구에 대한 후견인, 지원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소년단이 없는 것들이 우리 종목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 스스로 한번 해봤고요. 진학 종목도 당연히 아니죠. 진학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입시 종목이 아니고 우리나라 체육계를 보면 엘리트 종목에 대한 예산이 70~80%, 그 다음에 비전문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20~30%입니다. 그러니까 1인 메달을 따서 국위의 선양,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이 메달권 종목과 메달권 선수에게 지원과 행정 절차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족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다. 고양시 체육회나 고양시 시청에서 언론계에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비인기 종목인데 일반 생활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왔다. 그러면 배에서 특필되고 시청에서 초대해서 그림 나오고 사진 나오고 지역에 뿌리고 그러면 잘했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 확장성과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서 고개를 잘 넘어가야 저희 종목이 더욱더 타 종목 대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본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어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은 저희가 일본을 이겼죠. 메달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국가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적인 면 이런 것보다는 금메달, 은메달 이걸로 경쟁의식을 갖고 국가 가치를 올리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약간 그 1인 지배 정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군사 독재, 군부 이제 정권 시절 때 저희가 이제 체육 정책을 많이 이제 육성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일찌감치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어떤 그 전문체육과 메달 종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에 더 육성하다 보니 메달이 적어진 것 뿐입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인프라가 좋은데 아시안게임이나 아니 이제 유럽이니까 아시안게임은 아니죠. 올림픽 이런 데 보면 메달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서는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문 프로팀에 있는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명예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은 보너스고 보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시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죽은 체육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그래서 생활체육을 더 많이 정책을 피다 보니까 메달이적인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월등하게 기량이 좋아서 메달을 더 많이 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간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다시 엘리트 종목 전문 스포츠를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경제 침체, 정권 지지율이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산업으로 메달에 대한 영웅 심리와 애국심을 자극시켜서 국민들의 그 지지의 분열을 희소시키고자 엘리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정책을 핀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는 극소수가 아닌 저희 국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종목으로 예산과 제도, 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 스포츠 종목은 소홀히 해도 되고 메달은 등한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행을 하되 어느 한 사람이 쓸 돈 그런 지원 체제보다는 국민들이 골고루 많이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어서 저변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가 어떤 성장기에 따라서 연결성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연결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체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체육을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족구 연맹이 결성되어서 저희 성인 실업팀 그렇게 종목 성장은 씨앗과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족구를 해서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어렸을 때 씨앗을 뿌려놓은 게 없거든요. 씨앗을 뿌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족구를 접하게 해서 족구에 대한 참여를 해서 족구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매력 있는지에 대한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의 연결성에 따라서 저희 족구 종목에 진입을 하든 타 분야에 진입을 하든 저희 족구 종목에 대한 애착이 있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 지원 역할을 하는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어디 가서 족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종목에 족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더 재밌어하고 더 키우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손대지 않아도 잘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소명의식이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걷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에는 제가 그냥 가볍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족구할 때에 제가 보시다시피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축구나 농구를 성장 과정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깨 싸움에서 이길 사람도 아니고 뭐만 했다 하면은 까지고 안경 떼지고 그래서 저는 주로 1인 종목만 했습니다. 수영을 한달지 골프를 한달지 몸싸움 이런 것만 했는데 어느 날 지역 선배가 족구장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족구 시작한 지도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공원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족구 홍보와 족구에 대한 자부심과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산뜻하게 다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입는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나오시고 어느 분은 흰색 메리아스 입고 어느 분은 어깨가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또
또 지나치게 반바지 다 이렇게 올려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말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참 그 좀 민망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족구인들은 전문 스포츠 종목인과 엘리트 종목인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저희 종목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권도, 축구, 야구는요 가만히 있어도 지역에서 대회가 열리고 전국체전, 도민체전, 생활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 하면 알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역에서 전국체전 한다. 알아서 축구장 잔디 다 새 걸로 교체해 줍니다. 라인 새로 그려주고 의자 부서진 거 있으면 교체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쪽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주죠? 저희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협회, 대한민국 족구협회 중앙회에서 뭐 회장님만 신경 쓰면 된다? 거기에 있는 사무처 직원과 임원들만 신경 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임원분들도 당연히 이제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그냥 동호인, 회원 하나하나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족구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더 아끼는 마음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장도 좀 산뜻하게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고, 족구장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냥 뭐 막걸리 먹고 막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외부인들이 있을 때에는 너무나 이렇게 뭐 말씀도 험하게 하시고 장난도 너무나 지나치게 해서 진지한 스포츠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저희가 확장성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모두가 족구 홍보에 홍보인이 되고 행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중고대 연맹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족구협회 하나만으로 족구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족구협회를 중심으로 그 산하기관, 부설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족구발전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족구 관련 세미나나 포럼, 간담회 이런 것도 이제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한국청소년진흥원,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은 지금 총연맹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별 4개인가요? 그분들이 이축돼서 임명되고, 서울연맹, 지역연맹들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연맹은 이번에 축구감독이었던 김정남 감독님이 이축을 되어서 서울연맹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위에 저희 스스로 육성시키기 어려우면 청소년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연맹이나 각 지역 청소년재단,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이런 데와도 저희가 잘 협업관계를 이뤄서 MOU도 체결하고 그 조직을 이용해서 전국 연맹 조직으로 구축을 하고 확대를 하고 하는 게 저희가 족구 씨앗을 뿌리는 거다라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뿌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YMCA나 YWCA에서 있는 지역 사회 시민 프로그램, 사회체육운동, 청소년운동, 시민 평생교육, 스포츠 캠프 이런 데에다가도 저희 족구 종목을 하나 좀 넣어서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업무 제의를 통해서 저희 종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임원분들께서는 전 그렇습니다. 스포츠 종목단체에서 지금 우리 협회장님을 저희 홍경 회장님께서 맡고 계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주식회사 대한민국 족구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각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노력합니다. CEO는 홍종시름 회장님께서 제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법인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족구 동호인들은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주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마 이제 구입급 임원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족구를 접할 때에 저희가 아끼는 소속된 종목이고 취미활동 종목이지만 내가 활동하는 게 족구의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미지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러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적자 종목이 아니고 아직까지 서자 종목이고 카테고리가 연결성이 있는 전문체육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자긍심을 갖고 더 애착심을 갖고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헬싱 종목이 아닌 생활체육 종목은 저희 동호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이 책을 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족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고 우리 임원분들 그 다음에 미래를 그려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스포츠 산업 문화에 대한 동북공정 얘기도 이렇게 다루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다 보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그 족구 협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고대 족구 연맹 그 다음에 또 뜻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족구 연구소 뭐 또 족구 발전 뭔 협의회 여러분들이 각각 자생적으로 족구 발전에 관계된 단체나 활동 기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알려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라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 아까 그분이가 그 족구 인구가 200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한민국 족구협회 중앙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가 다 있으시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 중앙회와 같이 코워킹을 해서 많은 그런 단체들이 또 산하기관에 같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분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족구에 관련 책, 족구에 관련 뭐 칼럼, 족구에 관련 유튜버, 그다음에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곳곳에서 족구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한 단계 앞서 말하네요. 자생적인 봉사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족구 관련 세미나 간담회도 하고 중계방송 활성화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족구협회에도 제가 알기로 족구 전문 지도자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족구인들이 배출이 많이 되어서 지역 교육 지원 청과 얘기를 해서 방과후 학습이나 야외 활동에 학생들에게 족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제 정부 재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연계해서 곧 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교육지원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대회를 했는데 딱 한 번 하고 멈췄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이제 연기가 되면
다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얻어서 대회를 한번 계속해서 지역에서 청소년을 많이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족구인들은 운동하기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족구를 사랑하시는 족구인들 중에서도 0.00001%만 오신 거예요. 이 주말에 이 먼 우주까지 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배를 따라서 고양시에서 족구장을 갔습니다. 몇 군데를 따라갔습니다. 잔디가 깔린 곳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고양시에 잔디 깔린 구장이 제가 안 가봤지만 그 당시에 열방압발전소에 있는 축구장에 달려있는데 백석동하고 대화족구장 그리고 코트 2개짜리 그 정도만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오래돼가지고 아주 이제 나갔는데 제가 따라다녔던 곳은 인조잔디가 하나도 없고 다 흙이에요. 그리고 비 오면 할 수 없고 눈 오면 할 수 없고 배수도 안 되고 돌멩이도 많고 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족구 선배님들은 참 정도 많고 사람들은 좋으세요. 그런데 족구 끝나면 막걸리 드시고 식당 가서 드시면서 투명하고 투덜대기만 하시지 이걸 바꾸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뭐 족구를 하신 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뭐 20년 동안 푸념만 하시고 투덜대기만 하시지 나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저 혼자 제가 났으면 이거 조금 잔디 깔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뭐 족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묵묵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족구 때문에 자주 나가던 골프도 안 나가고 수영장도 안 나갔으면 다 할 수가 없어요. 족구 안 나가면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제가 가입된 데가 사람이 없어. 제가 좋아서 나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없어서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나가면서 족구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족구를 잘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아니지만 너무나 좋으신 분들과 지역에서 운동을 하는데 시설과 환경이 너무 나쁘다.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체육정책과를 가서 팀장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고 고양시 체육정책과에 가 시청에 들어가서 과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이제 고양시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비서실장도 만나고 보좌관도 만나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고양시 족구장 시설에 대한 환경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노력이 먹혔는지 시청에서 저를 부릅니다. 갔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어디부터 뭘 해드리면 되겠냐고. 그래서 고양시의 배수지에 족구장 3개가 가장 많은 게 코트가 3개예요. 여기부터 잔디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깔아주겠다라고. 그런데 없는 예산, 계획되지 않는 예산이 나가니까 저보고 족구 동호인들을 모아서 간단한 세미나 정책 간담회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넘기겠답니다. 그래서 조금 협조를 해달래요. 각 부장, 회장이나 뭐 이렇게 총무한테 연락을 해서 만들어서 한 15명 정도 모여서 하요. 제가 소속된 클럽 회원들에게도 말을 했고 일부
다른 구단에서 저희 클럽으로 운동하는 회원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언제 어느 때 좀 와달라고 했어요. 회의 당일날 됐습니다.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교육문화국장이 앉아있고 체육정책과 과장이 앉아있고 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과장이 앉아있는데 그렇게 푸념하고 투덜했던 우리 조기 식구들 한 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고양시 족구 협회장님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협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일을 벌렸는데 이렇게 하면 인조잔디 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와서 제가 좀 곤란한데 회장님 이것은 제가 좀 회장님한테 알려드리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상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차라도 가겠습니다 해서 당일 연락해서 당일 와가지고요 그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냥 간담회했습니다. 저희는 둘이 그것도 한참 기다리다가 그 공무원들은 쭉 있고 그때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 이 공무원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그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2개년도에 걸쳐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고양시에 20개의 인조잔디를 다 깔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제가 시의회 찾아가고 문화체육위원장 찾아가고 체육정책관 찾아가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우리 지역의 족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고양시는요 배드민턴은 저절로 된 거 아니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이 생길 때마다 인구가 얼마 정도 될 때마다 조례에 넣어버렸어요. 시내 배드민턴장을 중축해서 지역에 마련해 줘야 된다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무리 그게 메달 종목이지만 노력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동호인들이 결속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고양시 배드민턴 협회의 스포츠 공정위원을 맡고 있어요. 저는 배드민턴 치지도 않는데 거기 협회장님이 스포츠 공정위원을 좀 맡아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해서 스포츠 공정위원을 맡고 있는데 배드민턴을 보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동호인들이 서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미래를 위해서 결속하고 시간을 내어서 내키지는 않지만 단합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참여해야 될 때 참여해주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족구인들은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앙 임원분들은 그럴 리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참석을 하시겠지만 어디를 안 가도 운동장에 나와서 족구는 해요. 그런데 뭔가 시에 간담회에 뭔가 어필할 때 참석해달라고 하면 안 오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족구인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족구 환경을 좋게 하면 저희가 애착을 가진 종목이 올라가고 우리 회장님과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족구를 접할 때 좀 더 품위 있는 종목, 좀 더 소속감 있는 종목, 축구, 야구, 뭐 다른 종목보다 자부심이나 긍지를 애부에 더 가질 수 있고 애부인이 인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운동장에서 공 차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족구협회를 위해서라면 이 중에서는 중앙국회의원, 문화체육위원 국회의원들하고 여당하고도 관계를 맺고 로비를 하고 야당하고도 관계를 맺고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 회관이나 국회의원 국회 도서관 회의실 이런 데에서 세미나나 정책 간담회 할 때 좀 가셔서 참여하면서 관계 구축을 해서 그 라인과 관계를 통해서 저희 족구에 대해서도 입법화시키고 예산 늘리고 문체부 감사할 때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예산이 전문체육 종목에 대해서 몇 프로냐, 그 중에서 민족 전통 종목인 족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얼마 됐느냐, 족구인이 얼마나 더 늘었는데 예산 증가율이나 감소율은 어떻느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지려하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족구가 머릿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그렇든 여러분들이 귀찮게 해서 그렇든 저는 고양시 족구발전 미래를 위해서 제가 임원이 아닐 때 제가 나서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을 했던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을 저는 우리 고양시 족구협회에 고문으로 이촉을 해서 이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부담이 되니까 시장님하고 가장 가까운 정책 부담안을 저희 족구협회 고문으로 이촉을 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시의장이 됐든 동가위원장이 됐든 그분들이 지역에서 없는 예산을 옮길 수도 있고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중앙에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도 약간은 번거롭고 개인 성향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각자 가장 자기에게 맞는 지지 정치인 한둘은 두고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보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시 탄현동에 족구장 인조잔디 3개를 까는 예산을 한 달 전에 6억을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시청이. 그리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 도로 하부에 또 새로운 코트 3개를 만들 수 있도록 6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만 제가 스포츠가 좀 위축된 그런 코로나 시기였는데 12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대장동이라고 하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밑에 족구장이 3 코트가 있습니다. 교광 밑에. 거기를 갔더니 바람, 비가 오면은 다 들어오고 조명은 있는데 켜주지도 않고 조명을 켜달라고 했더니 사용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압박을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오고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코트는 3개인데
눈비 오고 그러면은 해가 뜨겁고 그러면 다리 밑이라고 고양시 족구인들이 그리 다모해요. 고양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김포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다리 건너 오시고 우리 족구인들은 와 대단해요. 저기 노원구에서도 오고요. 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잔디를 깔았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잔디 깔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앞면 말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그 흙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었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거기는 농수로고 개인 농지를 통해서 와야 되는 농로를 통해서 와야 되고 농수로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주무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 미치라서 신고사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양시청 직원 중에 체육정책과 직원 중에 족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안 된대요. 그 친구는 제가 인조장비 깐다라고 내가 노력해서 깐다라고 해서 다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뭔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이런 의식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 농로를 통과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에다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 하천관리과 뭐 이런 데도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뭐 땅이 미어져 가지고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제 기능도 못해요. 매립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부 다 우수관을 큰 걸 다 두고 전부 다 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요 저희 족구하러 오시는 동호인들 차량 30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잔디를 깔았는데 교감 위치라 이렇게 그 겨울에는 수축되고 여름은 이완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막 비가 새는 거예요. 족구장 모든 코트에 막 비가 새서 운동을 못해요. 비만 오면. 그리고 이제 물도 안 빠지고 인조장비 해놨으니까 체육정책과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관리부 관할이래요. 국토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원래 도로 하부에 족구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쓰라고 점유 허가서를 내준 것 뿐이래요.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떡하냐 그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는 하여튼 자기들이 다리 위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물로 이렇게 고수압으로 붓는 청소차 있죠. 청소차로 해서 물을 싹 특장차가 와서 뿌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토관리청에 전화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산하 민자도로과에다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지쳐서 결국은 어떡한 줄 압니까? 특장차가 와서 족구장 15일간 폐쇄하고 그 높은 데 비 새는 것을 위에서는 싹 청소차가 빨아들이고 시범으로 물을 떨어뜨려서 새는 데를 밑에서 다 막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장 특수기구 부르는 비용과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대요. 매덕 썼다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하면 그 다리 놓는 거 있죠, 천장에. 그것까지 싹 설치를 해서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새고요.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족구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미리 포기하고
되겠어? 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잘 해보라고 용기를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55분이네요. 그래서 저희 종목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학교와 우리 그 대한민국 족구협회와 대학 족구 우수 선수 발굴 양성을 위한 회답식도 가졌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족구 법인 CEO시고 홍보 전문가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에서 능동적인 역할도 해주시고 종목 공동체 네트워크도 잘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의 참여가 높을수록 그 종목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목소리 전달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제가 족구인이 함께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같이 방향이 보인다 하면 기회가 보인다 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족구인이 함께하면 감사합니다.